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5만 원권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우아하고 지혜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분이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에 새겨진 유일한 여성 인물. 그녀가 우리 돈에 새겨진 이유는 단순히 위대한 아들을 둔 어머니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사임당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교육자였습니다. 그림과 시, 서예에 모두 뛰어났던 천재적 재능의 소유자였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문화적 업적을 이룬 인물입니다. 그녀의 예술론과 교육 철학은 조선 후기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사임당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그녀가 보여준 다재다능함과 헌신적인 모성애 때문입니다. 예술가로서의 뛰어난 재능과 어머니로서의 숭고한 사랑을 동시에 보여준 그녀는 한국 여성의 이상향이 되었습니다. 우리 돈에 새겨질 만큼 위대한 한국인 신사임당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504년 강원도 강릉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한 특별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신사임당이었죠. 그녀의 본명은 신인선이었고 사임당은 중국 고대의 현모양처로 유명한 맹자의 어머니, 맹모를 본받겠다는 뜻에서 지어진 호였습니다. 이름에서부터 그녀의 인생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신사임당은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5살 때부터 붓을 잡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고 7살에는 이미 능숙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모두 놀랄 정도의 재능이었죠. 특히 자연을 관찰하고 그리는 능력이 뛰어났는데 강릉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 들꽃과 나비들이 그녀의 첫 번째 스승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그녀의 아버지 신명하는 딸의 재능을 인정하고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조선 전기에 이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아버지의 이런 개방적인 교육관 덕분에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성의 위대한 유전자는 이렇게 강릉의 맑은 공기와 자유로운 교육 환경에서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재 소녀 신사임당의 특별한 성장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신사임당의 예술적 재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그림, 글씨, 시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서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다방면에 걸친 천재성을 발휘한 것이죠. 특히 그녀의 그림은 조선시대 회화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신사임당의 대표작들을 보면 그녀의 예술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초충도는 풀과 곤충들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 대한 그녀의 깊은 관찰력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포도도에서는 탐스러운 포도송이와 잎사귀의 질감까지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정밀한 사실주의적 표현은 당시 남성 화가들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녀의 서예 실력도 당대 최고였습니다. 특히 초서체에 능했는데 그녀의 글씨는 우아하면서도 힘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시 또한 뛰어났는데 자연을 노래한 시들은 섬세한 정서와 깊이 있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사임당은 회화, 서예, 문학 모든 분야에서 당대 최고 수준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예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조선의 다빈치, 그것이 바로 신사임당이었습니다. 1522년 19살의 신사임당은 이원수와 결혼하여 이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예술가였지만 그녀는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술적 재능을 가정 경영과 자녀 교육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현모양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사임당은 7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각각의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과 성향이 달랐지만 그녀는 모든 자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자연스럽게 학문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예술가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존중했습니다. 가사일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집안 살림을 꼼꼼히 챙기면서도 틈틈이 자신의 예술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은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가정과 예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후대의 한국인들이 이상으로 삼는 현모양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곧 나라의 뿌리라는 믿음으로 신사임당은 자신의 집을 작은 학교이자 예술의 전당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신사임당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셋째 아들 이이였습니다. 훗날 율곡 이이로 불리게 될 이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학문에 대한 열정과 올바른 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신사임당의 교육 철학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결과물이 바로 율곡 이이였던 것입니다. 이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함을 보였지만 신사임당은 그를 결코 특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겸손함과 성실함을 가르쳤습니다. 학문뿐만 아니라 인격 형성에도 큰 비중을 두었죠. 그녀는 아들에게 학문은 사람됨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신사임당의 교육 방식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이이가 글을 배울 때는 한글부터 시작해서 한자, 그리고 경전순으로 단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또한 책만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관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우는 실천적 학문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이이는 조선 중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개혁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율곡 이이는 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며 조선의 국방을 걱정하고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한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는 모두 어머니 신사임당의 교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한 나라의 미래를 키웠다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율곡 이이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이 지배하던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은 삼종지도라 하여 아버지, 남편,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엄격한 규범 속에서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는 시대였죠. 하지만 신사임당은 이런 시대적 제약을 뛰어넘어 당당히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신사임당의 예술 작품들은 당시 남성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을 보고 감탄한 학자들이 시를 지어 화답하기도 했고 그녀의 시를 읽고 깊이 감동받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여성의 작품이 남성 문인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실력이 정말 뛰어났다는 증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지었으며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녀는 가정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개인의 꿈과 재능을 포기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신사임당의 이런 삶은 후대 여성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 여인은 원래 강했다는 것을 그녀가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2009년 대한민국 화폐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신사임당이 5만원권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여성 인물이 화폐에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우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여성의 가치와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의 초상화와 함께 그녀의 대표작인 묵포도도와 초충도가 함께 수록되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지은 시 오죽헌의 한 구절도 새겨져 있어 그녀의 문학적 재능까지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폐 디자인 전체가 신사임당의 다방면에 걸친 예술적 성취를 보여주는 종합 예술품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전 국민이 매일같이 신사임당을 만난다는 점입니다. 쇼핑을 할 때,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때,
우리는 항상 그녀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는 그녀의 삶과 가치가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신사임당의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위대한 상징이 바로 우리의 5만원권입니다. 신사임당은 이제 단순한 역사 인물을 넘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정신적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그녀의 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신사임당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녀는 한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완전한 인격체를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뛰어난 예술가였고 헌신적인 교육자였으며 동시에 따뜻한 어머니였습니다. 이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면서도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던 그녀의 삶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추구했던 가치들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예술에 대한 열정, 교육에 대한 신념,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 이런 가치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개인의 성취와 가정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신사임당의 삶은 하나의 완벽한 롤모델이 됩니다. 신사임당은 한국인의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녀 안에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과 가치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학문을 중시하는 정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의지. 이 모든 것이 신사임당이라는 한 사람 속에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은 가정과 어머니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삶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기른 율곡 이이가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갔듯이 오늘날의 어머니들도 미래의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